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가장 오래 앉아있는 책상 공간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아이템을 뽑자면 저는 당연하게 모션 데스크를 뽑을 거예요. 제가 2022년부터 모션 데스크를 사용했는데요, 집이랑 사무실,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모션 데스크만 한 6개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정말 만족했던 모션 데스크 소개해드릴게요. 데스커의 모션 데스크 프리미엄인데요, 1년 3개월쯤 전에 신혼집 들어오면서 작은 방을 꾸미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후기 요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이 주변 제품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션 데스크는 제가 데스크테리어 티어리스트에서도 고민 없이 S등급으로 뽑았죠. 그만큼 정말 만족도가 높은 제품군인데요, 하지만 모션 데스크를 알아볼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흔들림이에요. 모션 데스크가 일반 책상이랑 다른 점은 모터를 통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특히나 이게 일어나 있을 때 흔들림에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흔들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때 흔들리는 이런 흔들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이를 올린 상태에서 흔들림이 생기는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예요. 높이 조절할 때 흔들리는 경우, 이거는 거의 모터에서 갈리는데요, 싱글 모터가 아니라면 듀얼 모터부터는 안정적으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높이 조절하는 게 사실 몇 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되게 잠깐이라서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경우죠. 높이를 올린 상태에서 사용했을 때 그때 흔들린다면 이건 굉장히 불편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모터보다는 상판의 두께라던가 아니면 상판을 받치고 있는 지지대의 구조, 그리고 다리의 두께나 강도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션 데스크의 구조상 대부분 옆에서 봤을 때 양쪽에 기둥 한 개씩 다리가 만들어져서 흔들림에 좀 취약한 구조인데, 높이가 높아지면 앞뒤로 흔들렸을 때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견고한 모션 데스크를 구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퀄리티가 안 좋으면 사용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특히나 모니터함을 사용한다면 마우스를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키보드 타이핑만 해도 모니터에 흔들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데스커 모션 데스크 프리미엄은 만족도가 상당했습니다. 저는 이 책상은 주로 게이밍 용도로 맞춰놓은 거라서 특히나 이 마우스를 좀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물론 대부분 앉아서 게임을 하긴 하지만 일어서서 마우스를 좀 빠르게 움직일 때, 이럴 때도 흔들림을 충분히 잡아줘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사실 1년 넘게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흔들림 부분이었어요. 상판 두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0mm 언더면은 약간 저가형, 20mm부터 22mm 정도가 좀 보통 정도 되는데, 데스커 프리미엄은 28mm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상보다 굉장히 두꺼운 편이라 안정감도 느껴지고요, 무거운 제품들을 올려놔도 제품 휘어짐 같은 내구성의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또 흔들림을 버티는데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다리 기둥의 견고함이랑 책상 받침의 두께인데요, 다리 기둥은 앞뒤로 폭이 80mm라서 앞뒤 흔들림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책상 받침도 간격이 이중 프레임으로 넓게 받쳐줘서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또 모션 데스크를 알아볼 때 살펴봐야 될 두 번째는요, 높낮이 조절을 봐야 돼요. 당연히 모션 데스크니까 높낮이 조절 돼야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더 낮게 갈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이나 아니면 오늘 회사에서 앉았던 책상 보면은 대부분 높이가 72cm나 아니면 뭐 73? 요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게 키가 큰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책상에 제대로 앉으려면 171인 저도 의자를 좀 높여야 되고 발이 약간 뜨게 되는데, 그러면 여자분들은 조금 더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풋레스트까지 또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70cm 아래로 내려가는 책상이 있으면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제가 그 데스크 테리어 리스트에서도 간단하게는 알려드렸었는데, 70cm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션 데스크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만 뭐 저처럼 키가 작은 분들도 땅에 발이 붙을 정도로 의자를 낮추고 앉아도 책상의 팔꿈치 높이를 딱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데스커 프리미엄은 최소 높이 63cm까지 내려가서 여자분들도 본인의 자세에 맞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션 데스크를 알아보다 보면은 최대 높이가 몇 cm까지 높아진다, 이거에만 신경을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모션 데스크를 써본 입장에서는 최소 높이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뭐 개인 책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쓰는 책상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아내랑 같이 쓰는 책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더 낮은 높이가 가능하면 이 한 개의 책상으로도 편하게 서로의 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키가 큰 분들은 최고 높이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서 컴퓨터를 하는 경우에는 105에서 106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180이 넘어가는 분들은 적어도 112cm 이상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팔꿈치를 책상에 기댈 수가 없어서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데스커 프리미엄은 최고 높이가 128cm까지 올라가서 아마 키가 195cm 이상 가는 분들도
의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모션 데스크를 볼 때 봐야 할 세 번째는 바로 메모리 기능이에요. 대부분의 모션 데스크에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적으면 2개 지원하는 모델도 있고요, 3개 지원하는 모델도 있는데 이 메모리 기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가 뭐 잠자는 거나 아니면 허리 건강 관련된 제품에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자도 다양하게 써봤어요. 3대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의자도 써보고 내 사이즈에 맞춘다는 의자도 써보고 심지어 이런 무릎 의자도 써봤는데요, 의자마다 높낮이랑 이 팔걸이 높이가 달라서 이게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기능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데스커 프리미엄은 4개까지 메모리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저의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모리는 정자세로 앉았을 때 높이,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혔을 때 맞는 높이, 서브 의자를 썼을 때 맞는 높이, 그리고 일어났을 때 높이, 이렇게 설정해뒀어요. 이렇게 해두면 정말 좋은 게 의자 같은 경우에도 정자세일 때랑 이렇게 눕혔을 때 이 팔걸이 높이가 약간 달라지잖아요. 내 시선의 각도도 달라지고요. 그때마다 이걸 미세하게 컨트롤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바로 더블 탭을 해서 이렇게 즐겨찾기로 맞춰버릴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 모션 데스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3가지지만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보면서 이런 것도 살펴보면 좋다, 이런 포인트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알림 기능. 모션 데스크를 사용하더라도 생각보다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걸 일어서서 뭐 일을 하거나 컴퓨터를 한다는 게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근데 건강을 생각하면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거에서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한 번씩 일어나서 좀 걸어라 이런 알림을 주잖아요. 그때에 맞춰서 한 번씩 일어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불빛으로 알람이 와서 이걸 인지하고 일부러라도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당장에는 좀 귀찮기는 하지만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강에 좋겠거니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정리 트레이 여부. 모션 데스크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게 선정리 트레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높낮이가 계속해서 달라지다 보니까 멀티탭을 바닥에 두면 모든 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간선의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엄청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멀티탭을 책상 하단에 부착을 하고 거기에 책상 위에 제품들을 꽂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펠트 소재로 된 트레이가 있어서 멀티탭을 꽂아두고 사용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부착하는 트레이 방식의 제품을 따로 구매해서 달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또 책상마다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깔끔하게 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뒷면이 보이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선정리할 때는 트레이를 아예 펼쳐서 작업을 하고 다 하고 나서 다시 위에 걸어두면 멀티탭에 꽂아진 어댑터들이 거의 다 숨겨져서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깔끔해집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꿀팁은 여기 기둥다리가 철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형 커버 이런 걸 사용하면 위치 조절도 하면서 선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에 맞게 데스커에 수직 배선 커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사용하면은 책상까지 연결되는 멀티탭의 선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달렸던 제품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모니터 선반. 이것도 데스커 제품인데요, 이건 옆쪽에 보면 이렇게 허브 기능도 따로 있어가지고 자주 뺐다 꽂았다 하는 것들은 여기에 꽂아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무선 충전을 지원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는 별도의 충전선이 없으니까 좀 미니멀하게 꾸미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하단에는 무딕스의 빠조명을 하나 설치를 해뒀어요. 이건 색을 어플로 다 바꿀 수가 있는데 무드에 맞게 약간 기분 낼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뒤에 벽면을 채워주는 것도 같은 제품인데 길이만 조금 더 긴 제품입니다. 게이밍 방에서 사용하는 정도에서는 밝기가 정말 충분하게 나와서 사용하기 괜찮아요. 그리고 책상 하단에는 저는 이렇게 스트립 조명을 따로 달아놨어요. 책상 아랫부분은 사실 잘 안 보이는 공간이긴 한데 방에 처음 입장할 때 그럴 때에는 이 밑에 부분도 빛을 채워주는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참고로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데스커 모션 데스크 프리미엄에는 조명형이라고 해서 책상 하단을 채워주는 조명이 달려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는 SPM의 PL87W 목세축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올 화이트 책상이라서 키보드도 화이트 톤으로 가져가면서 약간의 포인트만 같이 주기에 좋더라고요. 저소음으로 오도도도독 하는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서랍장은 데스커 제품이에요. 이거는 모션 데스크 프리미엄이랑 이 제품이랑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높이만 이렇게 맞춰주면 뭔가 책상이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책상 공간이 좀 넓어졌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데스커 모션 데스크 프리미엄 1년 사용기 위주로 모션 데스크를 고를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 데스커 모션 데스크 프리미엄이 저가의 제품은 아니에요. 사실 적당히 쓸만한 제품 그런 것들은 30만 원대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책상은 한 번 구매하면 5년은 우습게 사용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좀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전체적인 기간을 봤을 때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지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자세한 후기 알려드렸으니까 모션 데스크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 결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